맞아 하자. 네, 열심히 수업 듣겠습니다. 네, 제발 열심히 들어라. 자, 일단은 세영아 정신 차리고 잘 가. 자, 일단 오늘 하는 것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애들은 어려워하기까지 해. 근데 항상 망했네. 무겁네. 안 그러게끔 도와줄 테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일단 잘 들어. 자, 일단 외심과 내심이, 자 오늘은 외심만 한다고 했는데 일단 니네가 나중에 이 단어를 다 공부했을 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점은 둘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외시가 이게 내지는 왜 나중에 못해요? 뒷단원 진도를 나가다 보면 까먹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요거 섞여있는 문제들이 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헷갈려요 많이. 그러니까 오늘 설명하면서 포인트를 2가지 정도씩은 좀 짚어줄 테니까 노트 정리 당연히 숙제로 잘 해보시고 그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 풀다가 내가 얘기하면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암기를 해보세요. 알았지? 자 그리고 뭐 아까 수진이가 말한 대로 개념 설명할 때는 당연히 니네는 노트 정리 해오는 거니까 당연히 수업 시간에 안 쓰잖아. 그러니까 잘 듣고 무조건 이해하는 데만 집중을 해. 집에서 보면서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말한 대로 외심만 할 거고 일단 뭔가 이제 새롭게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용어 공부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자 그런 거부터 좀 확인을 할 건데 일단 외심을 어떤 거를 외심이라고 부르냐면 정의는 이해 없이 그냥 암기하는 거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자 그냥 수학자들이 정한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생소한 게 있어요. 삼각형은 알잖아. 네. 근데 외접원이라는 게 좀 헷갈려. 자 그림을 통해 이해하면 돼. 지금 그려지는 그림이 오늘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성질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그림이에요. 잘 봐봐. 일단 원인이가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원인은? 그 원을 한번 그려볼게. 오성주 얼굴 모양으로 그렸어. 좀 크네요. 좀 수박 아니에요? 인정함? 인정 안 하는 표정이야. 네 얼굴 그렸다고. 네 얼굴이 에바예요. 네, 맞아. 맞아요. 자, 외접원이 뭐냐면 삼각형의 꼭지점이 몇 개야? 3개지. 네. 그 3개의 꼭지점을 모두 지나가는 원을 그리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원은 삼각형의 3꼭지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거라는 거잖아.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3꼭지점을 원이 다 지나가고 있어, 정확하게. 네. 그때의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삼각형의 꼭지점을 모두 지나가는 원은 하나밖에 없어. 특정 삼각형에서. 그 삼각형을, 원을 외접원이라고 부르는데, 자, 원은 특징이 2가지가 있다. 항상 원의 중심이 있고. 저번에 수진이가 자신있게 얘기했잖아. 원의 정의가 뭐야? 라고 했더니 수진이가 뭐라 했어? 오늘 중.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했잖아. 와. 그 집합이 어디서 공부했냐고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나네. 집합은 고등학교 1학년 단어. 그래서 넌 어디 세계에서 왔냐고. 집합이라는 단어는 원래 4차원에서 왔습니다. 선생님들이 집합하라고. 선생님 때는 했어. 선생님 때 중학교 때 했던 건데. 그리고 홍게했죠. 이거 마스크 어쨌든- 빵 들고 와가지고. 어쨌든 그 원의 정의를 요 근래 들어서 아주 가장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 제가. 뭐라 했는데요? 방금 얘기했잖아. 뭐라 했는데요? 기억나게 경호세요. 들었어요. 잘 보세요. 집합이라 했죠. 집합. 자, 그럼 잘 봐. 그러면 세 꼭지점을 모두 지나가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부르는데 원은 기억해야 되는 게 일단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반지름이야. 원은 항상 반지름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요 외접원이라고 하는 녀석의 원의 중심이 한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 그림이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럼 반지름을 표시를 할 건데 반지름을 여러 군데 그릴 수 있어요. 그 중에 삼각형의 꼭지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내가 지금 그은 3개의 선분이 다 원 입장에서는 뭐야? 반지름이지. 수업 그치? 듣다 자면 안 되죠 절대. 당연하죠. 자,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지. 네. 자, 근데 그림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저 반지름은 길이가 같겠죠?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얘들은 이따가 다시 다 증명을 해주긴 할 건데 요 원이 없다고 잠깐 생각해봐. 필기할 때 이거 지울 필요 없다. 냅두면 된다. 자, 원이 없어요. 그럼 삼각형하고 빨간색밖에 안 남았죠. 네. 그러면 아까 말한 게 이 원의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그럼 이게 외심이야. 오케이? 외심인데 삼각형의 꼭지점하고 선분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같죠? 이게 오늘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근데 왜 같아요? 반지름이었잖아. 누구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이렇게 선분을 그어버리면 길이가 무조건 같게 돼 있어. 왜 같은지가 중요한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이라서. 그래서 그림을 통해 이해를 하고 암기하고 문제 풀 때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알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러면 이 외심의 특징을 이제 좀 얘기를 할 건데, 특징 얘기하고 증명까지만 하고 쉴 거다. 앞에 몇 개 없어. 알았냐? 근데 증명하는 게 좀 길어. 그게 좀 길어. 자, 최대한 간결하게 할 거니까 잘 들어봐. 선생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 뭐 자꾸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글씨를 잘 못 외워서 보면서 하는 거야. 외우면 하면 안 되죠. 진정한 프로는. 미안하다, 붕어대가리라서 기억을 잘 못한다. 저는 금붕어인데 그냥. 대가리도 아니고 금붕어 치고 너무 크다. 이거. 자,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리고 2번, 3번에 쓸 건데 기억을 좀 해야 돼. 자, 특징은 외심이죠. 이게 외심이라고 그랬죠? 자, 외심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삼각형에서, 자, 변이 3개가 있어. 변에, 자,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수직 이등분선이 뭔지 아니? 네. 몰라요? 오마이갓. 방금요. 그 가운데를 짝대기 그어서 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야. 맞아. 가운데 짝대기 그에서 반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 이걸 일단 증명을 좀 해줄 거야.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자, 3번 동그라미. 아까 내가 저 빨간색이 같다고 한 이유가 뭐라 그랬지?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랬죠? 자, 오늘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특징. 또. 자, 외심은 삼각형의 외심에서, 맥심 아니에요? 자, 외심에서, 자, 삼각형의, 자, 꼭지점이라고 합시다. 자, 꼭지점까지의 거리, 그렇지. 오. 자, 거리. 이건데 아니면 맞아네요. 길이라고 해도 뭐 상관없다. 중학교 때는 길이 개념을 많이 쓰고요, 참고로. 고등학교 때는 거리 개념으로 조금 더 많이 써.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자, 거리가 모두 같다. 이게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쓰는 외심의 성질이야. 자, 이제 왜 같은지가 중요한 거죠. 누구의 반지름이라고 했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습관 좀 잘하면 쓰지 마.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펜이 별로 없어서. 야, 그러면 알아서 잘 써. 하루에요. 뭘 하루에 몇 개가 아, 있어요? 빨간색이랑 뭐야? 열색 노란색이랑 파란색 하라고. 합치면 초록색이잖아. 자, 그러면 지금 2번, 3번까지 썼는데 쓰라고요. 잘 봐라. 3번은 방금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지. 네. 근데 2번은 모르잖아. 이제 요거를 증명을 해줄게. 그러면 요거 설명을 해주면 모든 내용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걸 바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 요거까지만 하고 쉬겠다. 자,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게 우리 교재 133번에 있어요. 삼각형 세변의 수직 이등분의 교점 문제들이. 자, 133번에 있어. 그냥 필기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 증명 문제 하나 있을 거야. A단계 있나? B단계 있나? 2단계. 2단계 있니? 자, 그냥 한 보기만 하세요. 자, 그리고 책에는 이제 아무래도 증명 문제니까 꼭지점 써가지고 일일이 다 식으로 써놓긴 했는데 일단은 좀 이해하는 게 초점이니까 간결하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이렇게 처음 하는 거니까 헷갈려. 잘 봐. 그리고 내가 이거를 따로 설명을 다시 해주는 이유는 당연히 이해를 통한 암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수학이 단원 구성이 지금 우리 2학년 2학기 때 들어와서 앞단원이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었잖아.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있는 거잖아. 단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 자, 우리 문제 해결을 할 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수학자가 공부하는 너희들도 사고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뭐가 있었어요? 면역적 사고방식과 귀납적 사고방식. 기억나니? 네. 면역적과 귀납적의 차이는 면역적은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는 거고 귀납적은 지식을 쓸 수 없으니까 노가다 계산하는 거라 했잖아. 네. 근데 노가다 계산을 하면은 반드시 규칙이 생기더라라는 게 있었어요. 반드시요? 무조건 그래. 수학은 그래. 그래요? 그렇지 않은 건 아예 다루지도 않아. 우리가 다룰 범위가 아니다. 너무 어려워. 고등학교까지 교육 과정은 내가 말한 거여서 벗어나지 않아요. 절대.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거 들어가다 보면은 언젠가 하겠죠, 우리도. 하다 보면은 그 귀납적 사고 방식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대단원에 있어요. 심지어. 뭐예요, 이놈이? 완전 문제가 다 노가다야. 진짜 별로. 단원 이름이 뭐냐고?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수열? 수열? 예를 들어. 헌혈 아니에요, 헌혈? 수절. 이게 왜요? 20 가는 건데요, 왜? 20 터진다. 자, 120번째 나열되는 숫자 찾으세요. 이런 거 풀어. 이거 노가다 아니에요? 할만하지. 네. 아. 120번 써도 되고. 네. 아니면 뭔가 규칙을 찾아가도 되고. 120번. 얼마나 한데? 와, 노가다다. 아니, 이런 거 하는 거야. 레전드. 근데 이거를
네? 그러지 말고. 레전드가 후가당에서 무조건 할 뻔했어. 그러지 말고. 하지만 시간 좀 오래 걸리겠다. 나중에 할 거야. 자, 어쨌든.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학교 과정에서는 노가다 계산하는 건 많이 안 나오고 다 연역적 사고 방식이야. 자, 그럼 연역적 사고 방식은 니네가 어쨌든 이등변 직각삼각형 빠진 지식을 습득을 했잖아.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도형,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도형 포함해서 요거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뭐를 확인할 거냐? 이 노란색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네. 요걸 아직 우리 처음 들었잖아, 지금 요거는. 자,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은 이거 설명해 줘야 되냐? 수직 이등분선 뭐야? 이등분은 바로 이등분은 우리 말하는 반대만 하는 거고. 근데 수직이니까 어떤 선분을 그었더니 반으로 이등분이 돼야 끄는 돼요. 건 물론이고 기존에 있는 선분하고 이르는 각도가 90도면 수직 이등분선인 거죠. 연 모양. 그래, 방패연 모양 같은 거. 응? 아니요. 연 모양. 연. 연. 안 달려봤어? 연시요 연. 여 존마 돼. 엿은 많이 자, 날라갔어요. 어쨌든 그건 알 거라고 믿고 설명 많이 해볼게. 봤어요. 학원 학교에서. 자, 생소한 게 잘 들으세요. 노란색에 뭐라고 써있죠?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고. 아, 저거 쓰다 말할 거라니까. 뭐요? 자, 무슨 일? 무슨 일이? 자, 열심히 요걸 안 써줘. 아니 약간 이상했어요. 자, 그럼 잘 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볼 건데 일단 우리는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여기서 세 개를 그을 거 아니에요, 총. 네.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지는 아직은 모르죠. 근데 이건 무조건 알 수 있어. 두 군데에서만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수직 이등분 그었어. 맞아요? 맞아요. 같은데 이등분은 자,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지, 진짜. 내 컴퓨터네, 내 팔이.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똑같이 이등분선을, 이건 좀 안 맞나? 네. 내 팔 옆에쯤 할게, 여기쯤 할게. 됐지? 네? 자,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어. 애가 무정한데. 자, 그러면 머리가 다쳤나봐요. 잘 봐. 두 군데에서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근데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여기를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아직 우리는 경험이 없어요.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그은 건 만난다라는 걸 이용해서 세 군데에서 그은 것도 만나는지를 확인할 거야. 자, 근데 그거를 기존에 공부했던 지식을 총동원 하겠다라는 건데 잘 봐라.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와 이등분. 이등변 같이 생겼죠. 자, 맞아. 생각해. 근데 항상 같아요라고 하면 생각하지 말고 증명하라고 그랬지. 확인하라고 그랬지. 잘 들어라. 홍주야, 잘 듣기로 했잖아. 듣고 있는 거 맞지? 자고 있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기분 탓이지? 너무 졸려. 자, 이런 정신으로 무슨 2시간 동안 개념을 듣겠다고? 2시간 동안 훌고 자겠는데. 소리 내지 말고. 똑바로 앉아. 야, 이거 수직 이등분선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길이 같겠죠? 네. 네. 자, 그랬더니 점선 포함해서 주황색까지 그었더니 1번하고 2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네? 올. 근데 직각삼각형 관련된 건 앞에서 했잖아. 네. 써먹을 수 있는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지. 근데 잘 들어. 내가 여기 그 주황색은 길이가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연결한 거라고 했어요. 네. 알았죠? 그러면 일단 느낌상 찍었어. 합동만. 와. 근데 근거를 들라고 했잖아 항상. 무슨 합동일까?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직각삼각형 합동은 RH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SAS. 자, 얘는 RH가 일단 안 돼요. 이유는 있죠. 직각은 갖고 있지만 주황색이 같은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주황색이 일단 직각삼각형 입장에서는 대변, 즉 빗변이잖아. 또 썸성 공.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같은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일단 RH를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다 공부죠 그런 게.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돌아가라 했지. 네. 그러면 셋 중에 뭐가 있어? SAS. SAS 합동이. 왜냐면 한 쌍 갖고요. 네. 이건 공통이고요. 네. 그 다음에 끼인각이 90도로 똑같아요. 맞아요. 끼인각이 90도로 똑같죠. 네. 자, 그래가지고 끼인각 같다. 중학교 1학년 성질에 의해서 아, SAS 합동이 되는 거. 자, 이해만 하면 돼. 자, 일단 합동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은지 몰랐던 이 주황색의 길이가 서로 어떻게 된 거다? 대응변으로서 같아졌다라는 거를 합동을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또 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 직각삼각형이 또 두 개가 만들어졌어. 근데 이 둘도 합동이야. 자, 무슨 합동일까? 이것도 아까 수직 이등분선이었지? 네. 그럼 이렇게 갔겠지? 네. 그러면 한 쌍 같고요. 네. 한 쌍 공통이고요. 네. 끼인각이 마찬가지로 90도네요, 여러분. 와.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합동이야? 얘도 SAS 합동이야. 와, 다 이등변이잖아. 자, 그러면 결론은 이쪽 별표 친 게 요거랑 대응변이겠죠. 네. 그럼 일단 느낌상 아까 우리
외심에서 삼각형의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 네. 여기 일단 외심 같기는 해. 네. 근데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각각 이렇게 두 쌍씩 합동인 걸 알아냈더니 결국엔 이렇게가 길이가 같아졌어요. 오. 그래서 여기가 일단 이등변이 돼버렸지. 오. 네. 아, 졸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증명하는 과정 두 가지. 직각삼각형 두 개 써먹고, 두 쌍 써먹고, 그 다음에 이등변도 만들어졌네. 그럼 이등변 성질도 우리 공부했잖아. 자, 이등변 성질 뭐였죠? 꼭지각의 이등변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변. 맞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밑각의 크기가 컸다. 컸지? 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등변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에서 네. 얘가 꼭지각인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왜 그래 수진아? 여기서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풀어. 네. 근데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수선이라고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다 돼. 네. 해봐라. 그럼 그냥 이번에 수선이라고 해보자. 그럼 수선을 그었더니 이번에 직각삼각형이 또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근데 둘도 왠지 합동 같지? 무슨 합동일까? 네. S. 자, 네, 이번엔 있지. RH가 돼요. 왜? 아. 별표가 빗변인데 같다고 이미 찾았잖아. RHS. 직각이잖아. 네. 이거는 돼. 자, 이거 빈칸 채우기를 많이 나온다. 네. S. 앞에 있는 건 RH가 안 되지만 마지막 건 돼. 왜요? 자, RH고 S요. S야, A야. S요. 다 돼요. 왜요? 왜냐면 노란색 변의 길이가 공통이죠. 네. 그러면 S지만 네. 이등변이라며. 네. 그러면 이렇게 같잖아. 우와. 그럼 나머지 값도 같지. 그러니까 얘는 네. S도 되고 A도 되고 다 돼. 공주 잘해요. 성지야. 눈다 썸딱거리고 있어요. 성지야 똑바로 앉아야지. 야,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지났어. 좀만 참아. 이거 설명하고 쓸 거야. 해봐. 오늘은 일찍 쉴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못 찾았으면 네. 노란색끼리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만 봐도 그냥 RHS 합동이라고 해도 문제 없어요. 우와. 자, 우리 합동인 걸 이용해서 이제 니네가 찾아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길이가 같은 거지 그러면. 우와. 배우면 이제 이렇게 적으면 포개지겠죠. 성주야. 그 뭐가 들어갔어요. 잘 봐. 자, RHS 합동이 된 바람에 파란색 별표 친 것끼리 대응변으로서 똑같아졌어. 자, 그럼 아까 내가 이 노란색 그은 게 처음에 수선이라고 했지만 아까 수직이 등분선이 뭐라 했어? 반으로 쪼개면서 90도인 거라. 네. 근데 이 노란색이 결과적으로는 이 변의 길이를 별표 반으로 쪼갠 게 돼버렸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수선이 아니라 수직 이등분선이 돼버린 거지. 와. 멋있네요. 거참. 쿠쿠르 빙뽕. 그러게 말이야. 자, 그럼 결론을 내리자. 아까 첫 번째로 본, 두 번째로 본 점선 두 개는 애초부터 수직 이등분선이 없어. 네. 근데 이쪽에 있는 노란색도 결과적으로는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확인했더니 수직 이등분선이 돼버렸죠. 네. 그러면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자. 수직 이등분선, 노란색도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버렸죠. 네. 자, 그래서 노란색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그림은 지금 원이 그려져 있나요? 안 그려져 있지? 근데 아까 내가 이 빨간색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아까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긴 했지만 잘 들어. 오늘은 여기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진 않을 건데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외신 문제에 삼각형만 그려져 있지 이 삼각형의 원까지 잘 안 그려져 있어. 네. 아, 다야 안. 대부분 안 그려져 있어. 저희가 그려야 돼요, 설마? 처음에는 그려도 상관없어. 근데 되도록이면 그림에 있는 거 위주로만 풀어. 그림마다 원을 다 그리기 좀 힘들잖아. 네. 하지 말고 그냥 개념적으로 푸는 거야. 자, 이 그림의 저 앞에 있는 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수직 이등분선 셋이 한 점에서 만났다. 노란색 확인됐죠? 네. 근데 그게 왜 외심인지가 3번과 연결되어서 그림이 표시되어 있어요. 잘 들어. 외심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무조건 같다고 써놨잖아. 왜 같아? 왜 저번에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 노란색, 빨간색이 하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한번 니네가 노트 정리하면서도 증명을 한 번씩은 좀 해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번하고 3번까지 결부지어서 말한 외심의 전체적인 성질을 얘기한 거야. 자, 다시 기억하자. 와. 외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빨간색이에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무조건 같아. 왜 같아? 왜 저번에 반지름이라서. 그러니까 길이가 같다라는 게 이렇게 니네가 개념적으로 표시를 하든지 눈으로 확인을 하면
아까 성주가 얘기했잖아. 그림을 원을 다 그려야 돼요. 나쁜 방법은 아닌데 되도록이면 가상의 원을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아. 이 주변에 원이 이런 식으로 붙어있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제일 중요해. 생각. 알겠죠? 무슨 말 하는지? 자, 외곽이 뭐예요? 아까 했던 거 이제 이어간다. 맞습니다. 자, 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쉬는 시간 전반에 설명한 거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외심은 일단 각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증명을 했고요. 네. 자, 증명하는 과정 상에서 나타났고 제일 중요한 성질은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까지 선분을 그으면 길이가 다 어떻다고? 같다고. 왜 같다고? 그게 왜 저번에? 반지름이기 때문에. 네. 라는 것까지 꼭 기억하시고. 자, 근데 아까 그렸던 그림 같은 경우는 내가 책에 있는 그림 위주로 해줬는데 예각 삼각형은 모든 각의 크기가 90도가 안 되는 삼각형을 예각 삼각형이라고 하죠. 네. 근데 아까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봐서 알겠지만 수직 이등분선 긋고 수직 이등분선 긋고 수직 이등분선 긋으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아까 증명했어. 네. 했더니 외심이 어디에 있냐면 삼각형 안쪽에 위치하죠. 네. 안쪽에 여기 위치한단 말이야. 이 위치가 예각 삼각형일 때는 삼각형의 내부에 외심이 위치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삼각형의 모양이 되니까 중학교 1학년 과정상에서도 직각 삼각형하고 둔각 삼각형도 있었다. 네. 자, 그 중에 둔각 먼저 써볼게. 공방이 자, 이거를 따로 구분 짓는 이유가 특징이 있으니까 당연히 얘기하는 거죠. 자, 숙박 시설을 건넸어요. 근데 털었는데 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아, 않나요? 근데 이거 안 끼워도 안 돼요? 끼워도 돼요? 수영아 일어나죠. 한번 흔들면 돼요. 저런 거. 흔들어줄래 인생이가? 네, 그냥- 습관 나가지고 씨. 엿 먹으라고 씨. 일단 엄마 그래. 됐어. 잘 봐. 자, 둔각 삼각형은 자 아이고 왜 일어나있는 내각의 크기가 90도보다 큰 각을 하나 갖고 있으면 둔각 삼각형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180도의 삼각형이 자, 뭐죠? 그럼 잘 봐봐. 정답. 잘 봐. 평각 삼각형은 없어 임마. 삼각 양각 삼각형 있잖아요. 양각이랑.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양- 아까 내가 말한 게 네. 외심은 각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통해서 교점이 생기면 그게 외심이라 그랬잖아. 그런 말 그럼 했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이등분선을 그어볼게. 그랬더니 잡아려가지고. 이쪽에서 네. 수직이등분선 긋고 이쪽에서도 수직이등분선을 H처럼 그으면 자, 심각한데. 교점이 독특하게 삼각형 내부에 생겨요. 그리고 와. 물론 이쪽 삼각형에서도 수직이등분선을 그으면 이렇게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음. 교점의 위치가 예각 삼각형하고 완전 다르지. 그냥 응용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네, 지금 응용해야지. 이거면 끝나죠. 삼각형은 왜 멋있어요? 외심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삼각형의 외부에 위치한다는 거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하자. 외심을 나중에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많이 써먹을 성질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같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이 둔각 삼각형이어도 안 바뀌어. 맨날 저런데. 자, 그러면 꼭지점에서부터 거리를 재면은 이게 다 길이가 다 어때? 같아. 왜냐면 이게 반지름이야. 알겠죠? 자, 됐나? 근데 이게 내가 마지막에 직각삼각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거는 따로 구분도 좀 지어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 설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작년에 좀 내가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줬어요. 뭐 간접 증명법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막 설명해서 애들이 멘탈이 터진 기억이 나서 얘네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뭐라고? 좀 간단한 걸로 얘기해도 되고 너무 설명법이에요? 간접. 자, 내가 따로 간접 증명법. 자, 증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니 있어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머리 너에서 머리 복잡해졌어요. 몰라도 돼. 아저 목소리 왜 이러죠? 알았어. 원래 네 목소리잖아. 아니 근데 좀 자, 이상했어요. 그럼 봐봐라. 자, 직각삼각형인데 잘 들으세요. 이게 직각삼각형이라고 나 지금 하지 않았어. 네. 직각삼각형인 것처럼 그려놓은 거야. 네. 근데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네. 삼각형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은 외심이 내부에 있지도 않고 외부에 있지도 않고 삼각형의 변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뭔 그게 소리예요? 언제인지를 지금 증명해 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접 증명법이에요. 자, 우와. 뭐냐면 지금 변 세 개 중에서 이게 가장 길지. 네. 그 변 위에 어딘가에 외심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변 위에 있어. 근데 우리가 알듯이 외심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원래는 같다고 알고 있지. 네. 그러면 잘 봐. 또 주황색으로 표시할게. 자, 이거 외심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꼭지점까지의 길이 같고 길이가 같아요. GD 같고. 그러면
아까도 뭐 이제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요게 이등변이 된 거죠. 네. 요것도 이등변이고 심지어 요것도 이등변이야. 네. 둔각일 때도 이렇게 이등변이야. 그리고 니네 이 그림은 시당의 문제 풀 때 나랑 본 적 있다. 그래요? 저번에 아, 근데 저번에 그 아래 85. 내가 외심 공부하면 그 문제는 쉽게 풀릴 거야라고 했던 문제 하나 있었어. 아. 그게 이 그림이었어. 여기가 아마 40도였나? 80. 80이었냐? 이거 답이 40이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것도 이등변이잖아. 다 이등변이란 말이야. 네. 교복 근데 비슷하게 지금도 해볼게요. 길이가 같다라는 외심의 특징을 적용을 했더니 이등변이 두 개가 있죠. 네.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이등변은 각도만 얘기해 볼게. 각이 같지 이렇게. 네. 아마도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등변이니까 각이 같지. 네. 아니요. 자, 이등변이니까 같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얘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이 뭐가 있냐면 이등변 직각삼각형 풀 때도 많이 썼던 성질 중에 하나. 내각의 크기의 합은 무조건 180도라며. 네. 그럼 이거 다 더해봐. 내각이고요. 내각이고요. 내각 3개 있죠. 네. 그럼 다 더하면은 결국 2A, 2B지. 네. 2A, 2B지. 180도네. 근데 치는 근데 2를 납부했더니 A 더하기 B가 90도라는 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 네. 근데 생각, A랑 B를 더한 게 90도면 그림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딱 한 군데 있다? 직각이다. 여기가 직각이 돼버리지. 오. 그래서 간접 증명을 한 거야. 독특하게도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변에 걸쳐 있어요. 정확해. 근데 직각삼각형을 알았으니까 정확하게 하죠. 이거 무슨 변이야? 빗변이죠. 밑면. 근데 중점이 된 거죠. 네.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독특하게도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어. 이 사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아, 오늘 학교에서 못 잡아. 알겠죠? 그래서 이건 꼭 알고 있어요. 네. 자, 간접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자, 그럼 정리하자. 예각삼각형은 내부, 둔각은 외부,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심 또는 빗변의 중점.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별거 없대요, 됩니다. 그러면?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그 공식 두 가지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에 이제 마지막, 외심의 마지막 내용이 있을 거야, 아마. 자, 책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책에는 여기서부터가 아마 응용일걸? 네, 맞아요. 삼각형 내심의 자, 공식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니네 학교 교과서 아직 2학년까지 당연히 받아보지 않았겠지만, 요거는 교과서에 없는 학교가 꽤 많아요. 네? 왜요? 그럼 시험에 안 나오겠네요. 나와. 뭐야? 응용이잖아. 맞짱 뜨자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걸 이용해서 알아서 푸세요로 나와. 근데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팁이라고 보는 게 정확해. 근데 안 어려워. 자, 그림 두 개밖에 없어. 잘 보세요. 첫 번째. 자, 응용이라는 얘기는 외심의 성질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겠지? 네. 자, 그럼 이제 다 배웠다고 알았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두 가지만 한번 해볼게. 이거 또 고쳤어요, 그러면요? 어? 이 핸드폰이 또 고쳤어요? 뭐를 고쳐? 응. 한번 저번에 거. 고쳤대. 나 근데 저 껐다 켰냐? 기억이 안 나서. 아니, 저 고... 아니 지금 녹화되고 있니? 북한 안 되겠으면 내렸더라. 깜빡깜빡 거리고 있냐? 아, 저 말 좀 해봐요.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 떠요, 초록색깔로. 아, 됐어. 뭐야? 아니, 아니, 이걸 내가 또 고쳤어요. 저번에 그만해 내가 안 거기까지 그런 거 같아. 잘 봐. 아쉽다. 자, 내심의 각도를 이용한 성질인데, 자, 응용 두 가지 공식은 각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네. 자, 근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이건 예각삼각 정차를 그려놨다. 네. 내부에 외심이 위치하는 것까지 문제 없죠. 네. 맞지?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외심은 가장 중요한 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며. 네. 그랬더니 이등변이 3개가 만들어진 거지.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각도를 좀 표시해 볼게. 이등변은 밑각의 크기가 무조건 같다라는 성질이 네. 있어요. 네. 근데 네. 이게 밑각을 하나만 표현해 볼게. 네. 네. 그럼 여기는 똑같이 A겠죠. 네. 생각만 해. 네. 여기 밑각이 B면은 여기도 B겠죠. 네. 네. 요 이등변의 밑각이 C면은 여기도 C겠죠. 네. 네. 요 A, B, C 사이에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잘 봐라. 여기가 A면 여기도 A라며. 네. 네. 여기가 B면 B고 C면 C라며. 네. 네. A, A, B, B, C, C를 채워버리면 처음이에요, 저. 네. 여기랑 잘 들어. 여기랑 여기는 원래 전체 삼각형의 내각이다. 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내각은 A 더하기 B겠네. 네. 네. 여기는 B 더하기 C. 네. 네. 여기는 C 더하기 A지. 네. 그랬더니 3개 더한 거 180도인 건 아니잖아. 네. 그런데 관계식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A가 결국에는 2개 있고 B도 2개 있고 C도 2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자, 네. 그래서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180도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네. 근데 네. 이유 약분도 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네. 외울 수 있는 공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0도다라고 하나 만들어지는데 다음 시간쯤에 이제 내심을 공부할 건데 그때도 이거랑 유사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네. 내가 니네 2단원 끝나고 꼭 잘 해놓고 넘어가야 되는 게 외심하고 내심을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 헷갈린다고 다시 제가 아까 그래서 무슨 외울 심을 때- 하지 않았어요? 아 맥심. 외울 때 이렇게 식 하나 보고 외우지 마시고 네. A, B, C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외워야 돼. 자, B, 그럼 내가 아까 A, B, C를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어? 이등변의 밑각이라고 그랬지. 네. 그 중에 한 개씩이지, 한 개씩. 원래 두 개 있잖아, 두 개. 네. 그래서 얘는 외울 때 이등변의 밑각 외울 때 이렇게 외워. 하나씩을 더한 거야. 을 더한 합이 90도이다라고 이렇게 말로 외우세요. 왜냐면 그래야 내심하고 구분 지을 수 있어. 알았죠? 근데 왜 이등변의 밑각이라고 했는지 좀 설명을 한 거야. 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지, 얘들아? 네. 자, 그래서 요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에 얘기 좀 하지 마. 기체 본다 얘들아 이거 나오면. 자, 동그라미 이번에 칠판 하나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들어. 뭔 소리예요? 자, 두 번째 공식은 이제 정색을 해가지고. 얘보다는 얘가 더 중요해. 잘못되는 거라 생각할게요. 얘가 더 중요해. 잘 들어라. 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얘가 기준으로 좀 써볼게. 자, 얘도 여기 외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당연히 중요한 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겠네. 네. 뭐예요? 근데 이번엔 잘 들어라. 애교요. 잘 들어. 잘 들어. 여기는 안 그었어. 네. 왜냐면 각도가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자,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연결한 3번 두 개 때문에 네. 각도가 두 군데가 생겼어요. 이렇게 각 하나랑 이렇게 각 하나 두 개가 생겼는데 뭐, 그 중에 얘들아? 그 중에 대박 요 각도에 좀 주목을 한번 해보자. 네. 자, 그리고 외우는 방법이랑 적용하는 것도 다 얘기해줄게. 일단 이 노란색 표시한 각도와 파란색 표시한 각도가 관계식이 하나가 만들어. 네. 야, 물론 여기 있는 건 180 도에 외심이야. 둘이다. 아 그리고 외심 표기법을 내가 하나 안 해줬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외심이 바깥 외자 한자어를 쓴단 말이야. 네. 그래서 바깥이 영어로 아웃사이드잖아요. 네. 그래서 아웃사이드 5를 따가지고 책에도 보면 라지 문자 5로 많이 써 있어. 갑자기 하나 안 익숙해졌어요. 자, 모르고 내가 이걸 안 해줬네. 자, 라지 문자 5를 많이 쓴다. 자, 그런가 보다 하세요. 네, 자, 선생님. 그래서 책을 보고 공부할 때 다에서 5라고 써 있어. 우와. 자, 참고하시고. 그럼 이 파란색과 노란색 사이에 관계가 뭐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한번 파랑 해볼게요. 따기 노랑 180. 증명해볼게요. 바로 한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아까 이쪽 주황색을 안 그었지. 네. 그 주황색을 지금 그을게요. 자, 그었어. 근데 얘를 조금 더 연장해서 여기까지 좀 더 연장해서 그었어. 네. 그랬더니 이 연장선 때문에 이제 노란색 각도가 좀 쪼개졌어요. 네. 2등분인지는 모르는 거고 쪼개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네. 그럼 그랬을 때,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주황색으로 안 긋긴 했지만 이 점선 포함해서 이렇게가 우리 2등변인 걸 알아요. 네. 그래서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알아. 네. 이것도 2등변이잖아. 그 밑각의 크기가 B로 같다라는 걸 알아. 네. 위에 있는 파란색 각도는 A와 B의 합인 거 문제 없죠. 둘이 잘. 근데 까꿍. 노란색 각도를 마찬가지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잘 네. 들어. 야, 이쪽 네. 자, 선분 연장선 보는 것 중에서 네. 이쪽 각도에 한번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이게 무슨 각이냐면 밑각을 A로 오지는 갖고 있는 이등변의 외곽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외곽 맞죠? 네. 선분의 연장선 그어서 만들어진 각은 외곽이라. 네. 맞지? 그럼 2A지. 왜? 내각 외곽 성질에 의해서 두 개 더한 게 같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반대편도 4예요. 입비지. 왜? 네. 요 각은 요 이등변의 외곽이잖아. 네. 그래서 B 더하기 B라서 여기는 야. 입비가 돼. 자, 그랬더니 노란색 각도는 2A 더하기 입비네. 네. 2A 더하기 입비네. 자, 그럼 파란색과 노란색의 관계가 보일까요, 혹시? 네. 2배죠. 파란색 각도 A 더하기 B에다가 2배 하면은 노란색 각이 되지. 이게 네. 두 번째 공식. 증명했어. 근데 이게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분각삼각형 다 돼. 네. 다 돼. 외심의 성질은 바뀌지 않거든. 자, 그래서 외우는 성질까지 한번 얘기해보고 마무리를 지을게. 잘 들어라. 네. 잘 들어라. 자, 이거 이제 선생님마다 이거 설명 방식이 다르고 일단 이거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마 설명 안 해줄 거야. 선생님 나 설명 잘하신다 생각하죠? 자, 그러면 예각일 때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예각일 때는 자, 예각삼각형이라고 그렸어요. 네. 그럼 외심이
내고 얘기해. 스킬하면 되겠다. 근데 이번에 다 외우는 걸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 외심은 꼭지점까지 거의 갔대. 근데 그 중에 두 개만 고 네. 교과서나 문제집에는 뭐 있는 학교는 이런 식으로 보통 밑 아래쪽에 성분을 많이 그려놓는데 네. 문제 풀어보면 아래쪽만 이렇게 안 그려져 있어. 진짜요?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로 외우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 오. 말로. 자, 연습 한번 해보자. 그림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 보면서 한번 해봐. 외심에서부터 꼭지점으로 연결이 두 군데가 돼 있죠. 네. 그러면 책에 있는 어떤 문제도 물론 세 개 그려져 있는 것도 있지만 시끄러운데 잘 두 잡아. 군데 그려져 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네. 자, 이번에 그어져 있는 방향을 반대로 했어. 잘 들어라. 네.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무슨 각과 무슨 각의 관계라고 했냐면 파란색과 노란색 각의 관계라고 했어. 네. 자, 그럼 파란색이 어디 있는 거냐면 아, 네. 자, 잘 봐봐. 네. 파란색은요. 네. 주황색을 긋지 않은 나머지 꼭지점에 있는 거야. 네. 얘네들은 꼭지점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 네. 그럼 이쪽 그림에서 파란색 각도에 해당하는 각은 네. 요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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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노란색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아까 이런 얘기했다. 주황색을 두 개 그음으로 인해서 네. 각도가 노란색이랑 흰색이랑 두 군데에 생긴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중에 이 공식은 노란색 각도를 알아낼 수 있는 공식이에요. 네. 그럼 이 노란색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사람이다 생각해. 네. 주황색 벽을 쳐놨어. 네. 와. 그러면 지게요. 이쪽에 사람이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벽쳐 있으면 안 보이죠. 보이죠? 벽 그래서 위로 안 올라가서. 보이는 각도를 계산하는 공식이라고 암기하면 편해. 오. 자, 그럼 벽을 쳤어. 네. 네. 여기 사람이 있으면 안 보이지. 네. 그럼 이거 찾는 거야. 우와. 알겠어?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파란색을 이용해서 노란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노란색 각도가 예를 들어서 100도였다. 80이죠 파랑은. 50. 50이 두 배가 돼서 노란색이 된다 했잖아. 네. 그럼 요 각도를 두 배에서 100도가 된 거지. 네. 그러니까 파란색은 50도야. 빨리 계산하기 제가 그 편해. 말하고 싶었어요. 네. 알겠죠? 네, 물론 알았어요. 공식만 암기하는 건 안 좋고 외신 문제가 어려운 건 공식만 갖고 안 풀려. 그래서 이렇게 두 배가 되는 원리를 설명해줬지. 외곽형질 썼죠 지금. 네. 여기 어려운 문제 풀 때도 나와요. 또. 그러니까 일단 처음이니까 일단 이걸 연습하는 건 중요한데 네. 나중에 우리 시간에 풀 거 아니야. 그때 되면은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딴 것까지 해볼 거야. 알겠지? 일단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 끝나면 이제. 그러면 성지야 할 땐 열심히 해야지. 자꾸 흐름 끊을 거야 그렇게? 쟤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영상 찍고 있으니까. 저도 자세요. 저 방해 안 되게 아유, 잘게요. 컨디션이 안 좋아. 왜요?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아빠도 힘들어했어. 자 봐봐. 저 어저께 몸살. 본인 인생이나 잘 생각해. 너무 힘든데 어떡해. 자, 저도. 직각삼각형이야 이거. 생각보다. 자 아까 우리 공부한 거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위치한다 했죠. 직각삼각형은. 자 그러면 외심이 여기 있겠네 중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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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아. 두 꼭지점에서 외심하고 연결을 했어. 그럼 이번에 이렇게 연결해 볼까? 두 꼭지점. 얘랑 내서 연결하고 내리고. 네. 얘랑 연결했어요. 네. 네. 그럼 요 연결 안 된 꼭지점이 여기 있지. 네. 그러면 이게 아. 파란색이야. 우와. 자 그럼 벽을 쳤어. 네. 그러면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안 보이죠. 네. 그게 다른 색소는 안 보여. 노란색이야. 그냥 두 배인 거 같진 않는데 이거 봐도. 그런가 보다 해. 네. 자, 그러면 파란색이 두 배가 그려서 노란색이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직각삼각형이 되고 보니까 증명도 돼. 야 이거 원래 외심의 성질이 원래는 여기까지 다 길이 같은 거였잖아. 네. 그러면 이게 이등변이다 보니까 여기가 파란색이면 여기도 파란색이죠. 근데 네. 우리는 알잖아. 파란색 두 개 더한 게 노란색과 같지. 네. 거기 내가 가랑이는 생각이- 노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굳이 이 공식을 몰라도 구할 수 있어 원래. 오.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 네. 근데 아닌데도 쓸 수 있어진 거야 이제. 네.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구조는 같아요. 구조는. 자 따라서 조금만 참아. 여기가 만약에 40도야. 네. 그러면 노란색은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80도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와, 좋겠다. 자 분각 하나만 해보자면요. 자 이게 니네 저번 시간에 C단계에서 이제 풀었던 그 그림인데 네. 물론 이거를 암기해서 이걸 적용하는 많이 것도 중요한데 이런 네. 데는 아니야. 중요한데 원리는 원칙은 그때 C단계 풀 때는 외심 성질 공부 안 했으니까 막 각도에다가 막 이렇게 미지 써가지고 관계식 만들었잖아. 네. 그 연습을 외심 때도 해 똑같이. 그러니까 이건 보조 수단이야. 이거 알았다가 모든 외심 문제가 풀리면 이번에 안 수업에서 그래요. 외심 써도 돼요. 배웠잖아요. 어쨌든. 배웠어요, 저희. 그렇게 해서라도 맞춰라. 네.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외심은 잘 들으세요. 네. 외심은 둔각삼각형은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한다 했지. 네. 그래서 이등분성분고 이등분성분은 한 여기쯤 있다 치자. 한 여기쯤이면 외심. 정확히 정확해야 돼요. 자, 봐봐.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원리는 똑같아. 네. 꼭지점하고 두 군데서 연결했어요. 두 군데에서 연결했어요. 이건 그림 하나 또 그려볼 거야. 자, 그러면 꼭지점을 연결하지 않는 각도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럼 얘가 파란색이야. 네. 그러면 벽을 쳤잖아. 네. 그럼 여기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근데 저 다른 것도 여기에 숨어 있으면 사람이 안 보이잖아. 네. 그럼 이게 노란색이 돼. 자,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30도면 60이고 여기가 90도다. 45도요. 그러면 절반이 되겠죠. 네. 그래서 45도라고 빨리 구할 수 있게. 이건 쌤 증명할 수 있어요? 그때 풀었던 게 증명 그림이야. 아. 이등변에서 풀었던 신학의 풀이가 이거 증명. 와. 우와. 이제 뭐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분당을 하나만 더 그려보려고. 이제 집에 가는 거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굵지 말죠. 굵지 자, 그 말죠. 분각삼각형이요. 자, 이번에는 자, 외심이 여기쯤 있다 생각해 봅시다. 맥심. 자, 그때 이번엔 꼭지점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다 해볼게요. 벽을 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엔 요게 파란색이겠지. 보이는데요? 보이잖아 이거는요. 이거는 비정. 여기가 보이죠. 네. 근데 여기는 안 보이잖아. 와. 오. 맞지? 멀리 각각 구조가 똑같은 거야. 네, 맞죠?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는 거 계산하는 거야. 멋있네요. 자, 그래서 저희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도였다. 네. 200 노란색은 200 9회니까 200도가 돼. 오. 저희 사는 160. 할만하지? 연습하면 돼. 요령만 붙으면 이거 금방 풀어. 근데 네. 너무 좋아하는 시한다. 이거 안다고 다 해결이 안 된다. 네. 중요한 건 9회가 왜 됐는지를 알고 푸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알겠죠?